1월 21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너무 부진했습니다. 먼저 사과의 말씀드리면서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앞에 가는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하면서 외곽에 있는 추임마들이 전혀 힘을 쓰지 못했어요. 안쪽에서 좀 더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마필들이 의외로 입상에 성공했고, 역시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갔을 때는 정말 옆에서 견제하는 마필 자체들이 좀 없어요. 다른 기수들이 장추월 기수가 선행을 갔을 때는 막 견제하는 기수들이 상당히 많은데, 문세영 기수가 선행을 갔을 때는 또 견제하는 마필들이 없어서 문세영 기수가 좀 활약이 들어갔고요. 또 문세영 기수는 또 다들 사정권에서 입상을 했던 부분에서 성적이 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자체가 이제 바뀌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외곽에서 무빙을 떴던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했던 반면, 오늘은 안쪽에서 게이트에서 선행으로 갔던 마필들이 입상에 성공했던 만큼 이루 경마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주로 자체가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 좀 날씨가 좀 더 따뜻했던 부분에서 주로 정비를 좀 완벽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루 경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 실패했던 원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루 경마 준비 철저히 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400m의 부진마 경주 편성입니다. 6등급 경주에 3세 마필들, 4세 마필들이 출전하는데 딱히 능력 마필 자체들은 없어요. 그 반면 안정적인 마필은 3번마 슬림 드래곤이 되겠죠. 지난번에 직전 경주에 우리가 배당으로 41.9배짜리 적중을 만들어 드렸던 마필이잖아요. 이제 이 김태훈 기수가 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2월 25일 경주 때는 스타트에서 약간 주춤거리면서 레이스 전기를 망쳐버렸던 마필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빠르게 선두권에 치고 나갈 겁니다. 김태훈이가 탔을 때는 13초 8의 스타트 능력을 보였던 반면, 안토니오가 탔을 때는 스타트가 14초 2였어요. 이번 경주 2선, 3선 바로 따라붙을 수 있고,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자, 여기 한 방 맞고는 안쪽에 2번마 아놀드 퀸을 보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놀드 퀸 같은 경우는 스타트가 중속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약간 빠른 흐름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인다민 기수가 엉덩방아를 쪄버렸어요. 엉덩방아를 쪄버렸다는 거는 마필의 허리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가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조교 때 강한 조교를 시행하면서 좀 더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4세 마필들, 3세 마필들이 이번 아놀드 퀸이 데뷔전에서 지금 1200m를 뛰고 두 번째 경기는 1300m를 뛰었거든요. 그때 주로 자체가 포어줄이었어요. 근데 이번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아놀드 퀸이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는 거죠. 그렇게 강한 마필 자체들도 없습니다. 외곽에 8번마 블러드 마운틴도 일단 직전 경주 약간의 변화가 보였는데, 조교의 강도가 약간 떨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스포 3번을 해가지고 절 뛸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조교 자체가 약한 부분이 있고, 9번마 새벽별빛도 외곽에서 이제 무빙을 떠야 되는 부분입니다. 혈통적인 기대치는 가지고 있는데, 송재철 기수 최근 인기 마필들, 부진 마필들 다 못 들어옵니다. 토요일 경마에서 박성희가 송재철 기수를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워낙에 말 타는 게 최근 들어서 겨울철이 들어서 그런지 송재철 기수가 맥이 없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경마 보듯이 외곽 게이트 있는 마필들 다 부러졌습니다. 9번마 새벽불빛도 그렇게 세게 몰지 않는다 판단되고요. 3번마 슬램 드래곤을 축으로 2번마 아놀드 퀸 3번, 2번 쪽에다가 한 방을 한번 때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능력마 경주 편성이 아닙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300m 경주 편성입니다. 여기도 안정적인 충박감이 나오고 있죠. 9번마 한강굴놀이가 되겠습니다. 일단 라라케이도 토요일 경마에서도 풀어주고, 이승환 기수가 토요일 경마에서 라스트 펀치 이런 마필들, 추입형의 마필들 전혀 쓸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레이스 자체도 많았고, 라라케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현장에서 이 충마를 바꿨는데, 라라케이가 보니까
지난번에 감기가 16일 치료가 있더라고요. 감기 치료가 너무 많이 길었던 부분에서 깨졌다고 판단되고, 근데 이 9번 한강글로리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고, 직전 경주 1번 게이트에서 따라가는 전개에서 집중력을 보강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뭐 5번마 파사로봉이 선행을 가기 때문에 그 뒤에 바짝 따라 붙으면 돼요. 9번마 한강글로리 이번에는 더 재밌게 보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5번마 파사로봉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체중을 일단 체크하셔야 되는 마필입니다. 이 파사로봉 같은 경우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최근 3번의 경주에서 모두 다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1300m에서도 제가 봐서는 깨지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고, 이 517kg인데 체중을 500kg대까지 빼야 됩니다. 500 초반까지는. 510kg 이하까지는 빼야 돼요. 508kg, 507kg 정도까지는 빼야 되는데 이게 약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5번은 현장에서 일단 판단해야 되겠고요. 일단 9번마 한강글로리가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요. 여기에 체중을 빼고 호전세를 보였던 마필이 2번마 성실여걸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이제 문병지 조교사 마방에서 박현호 기수가 지난주 토요일부터 일단 조교를 하기 시작했던 마필입니다. 약간 앞말이 약간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 443kg가 적정 체중이라고 판단돼요. 다른 마필 자체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세 번째, 네 번째 정도는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마필이고, 박현호 기수가 타기 때문에 조금 더 현장에서 좀 덜 팔리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은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난번에 체중을 빼고 약간의 호전세를 보였다 판단되고요. 여기 한 마리 더 보면 6번마 붉은 폭풍이 되겠습니다. 이 마필도 지난번에 모래를 적응하면서 안쪽이 상당히 무거운데 펜스 전개를 했던 마필입니다. 토요경마에서 지난번에 뛰었을 때 펜스 전개를 했던 마필들이 토요경마에서는 의외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만큼 여기 안쪽이 무거웠다는 거지, 지난번 경주 편성 자체가. 6번마 붉은 폭풍 때 혈통적인 기대치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추입도 되고, 최근 박병훈 교수가 계속 주번의 경우 탔는데 결정력이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괜찮아요. 편성 자체가 지난번보다 훨씬 더 약한 경주 편성을 맞아야 했던 만큼 9번마 한강글로리를 축으로 2번마 성실여걸, 6번마 붉은 폭풍 이 두 마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딱히 뭐 능력마가 없는 경주 편성입니다. 1번마 썬더 A1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조교도 전개도 전혀 문제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정말 뭐 기가 막히게 타줬던 마필인데 전개적으로 뭐 전혀 뭐 풀리지 않았던 부분이 전혀 없었던 마필이고요. 외곽의 7번마 런던 빅토리도 지난번에 김효정 기수가 선임 외곽에 붙으면서 히어 아이엠, 걸작으뜸 이런 마필들은 3마신을 졌습니다. 근데 이 마필도 10주의 공백이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정상 주기에 출전하는 4번마 머니터치가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됩니다.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하는 게 조금 더 좋은 마필이고, 그리고 지난번에 모래를 맞고 다시 추입으로 올라오는 걸음걸이도 괜찮았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맞고 뒤로 쳐지면은 이게 다시 올라오면은 좋은 말이고, 다시 올라오지 못하면 아예 그 다음 경기도 볼 필요가 없는 마필이에요. 근데 4번마 머니터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모래를 맞고 밀리면는데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8마리의 단출한 경주 편성입니다. 충분한 레이스를 운영할 수 있는 4번마 머니터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 충분히 해결을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김효정 기수가 지금 병원에 가 있기 때문에 김정준 기수는 열심히 타줘야 돼요. 무조건 4번 머니터치 이 마필을 중심에 축에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3번마 레이디 코디 중속은 괜찮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이 마필이 원래 이 20조 배대선 조교사 마방에 있을 때 이적한 마필이거든요. 20조 배대선 조교사 마방에 있다가 이 마방이 이제 정년 퇴직을 하면서 이 레이디 코디가 19조
곽영효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 마필은 지난번에 체중이 25kg가 부르는데 선입 외곽 정결을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약간 모래에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모래를 잘 피해야 되고 아예 뭐 안쪽에서 뭐 따라가든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체중을 불고도 이렇게 뛰는 거 보니까 야, 잘 뛰는구나 생각이 들었던 마필이고요. 자, 일단은 안정적인 마필은 안쪽에 있는 2번마 스파크스 언더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 같은 경우는 스타트에 지난번엔 점프를 하고 스타트에 이렇게 점프를 하고 나오면서 아예 전개 자체를 망쳐버렸던 마필입니다. 11월 11일 경주 때 보면 9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11월 11일 경주 때는 선의 외곽 전개를 하면서 9마신을 이겼던 마필이에요. 여기에 1분 15초 1을 뛰었고요. 근데 지난번에 늦출발하면서 아예 망쳐버렸죠. 스타트 잘하는 이혁 기수가 기승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3초 5의 스타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정도는 따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안쪽에서 선행도 가능하고요. 4번마 런더퀸이 있겠지만 지난번에 라스트 너무 무너졌거든요. 8번마 엑설런트 마타도 그렇게 뭐 내측 기능이 심한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견제가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안쪽에 2번마 스파크 썬더 이 마필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판단되고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후차권이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마필들이 많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마필은 배당이 터질 수 있는 9번마 제우시대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일요경마에서 박현호 기수를 2번을 지금 3경주하고 4경주하고 2번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우시대가 박현호 기수가 2주 동안 정말 공들여서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이에요. 최근 조교 때의 느낌 자체가 계속 안 좋았던 마필인데 이번 조교 때의 조교의 강도를 올리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흐름으로 흐를 수 있는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뭐 센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 편성 자체가 2번, 3번을 빼놓고는 다른 마필 자체들도 별로 없어요. 5번마 성실대로도 지금 네 번째 지금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것도 앞에 가야 되는데 이번에도 앞에 못 가. 그러면 외곽의 9번마 제우시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 레이코드랑 같이 뛰었죠. 근데 그때의 모습을 보면 올라오는 걸음걸이가 괜찮았다는 거예요. 취입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9번마 제우시대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요건 첫 번째 추천 경주로 갖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뭐 안정적인 충막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안쪽에 2번 학산마초 토요경마에서 타는 장추열 기수의 모습을 보면 야, 이것도 저것도 아니는 레이스를 하더라고요. 뭐 선행을 가야 되면 완벽하게 뭐 선행을 가든가 따라가면 전기를 해야 되면 따라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무너졌어요. 일단 6조 홍정우 들고서 마방의 아펠들이 좀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야, 이번에 승급전 지난번에 1분 21초 7은 포화주로 주로 빠르기 4 상당히 엄청나게 빠른 흐름에서 입상했던 겁니다. 이번 학산마초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이번엔 선행도 못 가요.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는 아니고요. 3번은 라운드 플레이 모래에 적응하고 집중력을 보강했던 마필입니다. 상대들이 뭐 그렇게 강한 상대들이 없기 때문에 3번은 라운드 플레이는 일단 봐야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가져는 가야 됩니다. 여기 5번은 벌교위수 두 마필 일단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죠. 벌교위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여기에 부담량이 1kg까지 내려왔고요. 컨디션 조절도 일단 잘하고 나오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7번마 스타트랙 괜찮습니다. 이 마필도 역시 지난번에 1번 게이트가 입상에 실패하는 날이었어요. 1번 게이트가 그때 뛰었을 때 12월 24일 때 무조건 다 깨졌던 레이스였던 거죠. 7번 스타트랙도 이번에 외곽 게이트에 무빙을 뜰 겁니다. 이동화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컨디션 저하로 왔는데 그렇게 뭐 어디가 아픈 거 그런 건 아니라고 합니다. 7번 스타트랙 이 마필도 일단 봐야 되는 마필입니다. 7번마 스타트랙 3번, 5번, 7번 요건 있는데 여기 외곽에 10번마 짜릿한 자유 이 마필도 지난번에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4차권까지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힘도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괜찮아요. 요거 마필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5번, 7번, 10번 아무리 봐도 이 네 마리 안에서 끝날 것으로 보여요. 여기 네 마리 안에서 끝날 것으로 보여. 그냥 뭐 다른 거 마필 자체는 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뭐 4번 막 글로리 K 정도만 보는데 그렇다고 뭐 글로리 K까지는 여기에서 충막감 잡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인 충막감인데 여기서는 무조건 1등을 올 수 있다고 판단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리선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블랙벨트, 이 마필은 안정적인 마필입니다. 주중 방송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마필이죠. 정정희 기수가 토요 경방에서 좀 부진했는데 일요 경방에서 좀 잘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따라가는 전개에서 지난번에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번에도 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근데 이번 여차하면은 제가 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뭐 밀면 선행까지도 가능한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일요 경마의 주로 자체도 전반부 경주는 좀 판단을 해야겠지만 4번마 블랙벨트는 선출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이기 때문에 얘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고 한방 맞고는 2번마 불화산이 되겠습니다. 요거 2번 2번마 불화산은 추위평의 마필인데 마필 자체가 이제 460km대의 마필입니다. 근데 최근 두 번의 경주 보시면 알겠지만 10번 게이트, 10번 게이트예요. 1700m의 외곽 10번이다 보니까 외곽에서 가로질러 가지고 올라오기가 상당히 불편했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 불화산이 입산할 때 모습을 보면은 안쪽의 게이트에서 있을 때가 제가 가장 좋은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필은 4코너까지 꼭 잡고 있어야 돼요. 흔들면 안 돼요. 흔들면. 4코너까지 이 마필은 4코너까지 참아야지 마지막 추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레이스 6경주의 레이스 자체가 빠른 마필 자체들이 별로 없어요. 여기 4번마 블랙벨트를 빼놓고는 빠른 말이 외곽에 8번 작두콩 이런 마필들 뿐이 없어요. 근데 이 레이스가 자체가 그렇게 빠른 마필이 없기 때문에 3코너 중반부터는 무조건 뭉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2번마 불화산도 여기서는 추입이 가능하다. 또 김하영 기수가 정지가 이틀의 정지 처분을 받은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렇기 때문에 2번마 불화산 이번에는 가능하다. 4번, 2번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겠고요. 요것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컴플리트 드라 같은 경우는 이제 모래를 받고 약간 주춤거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은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뭐 단독 선행 찬스는 5번만 이클립스 베리가 되겠죠. 이클립스 베리.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고 뭐 선행도 가능하고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지난번에 과천시장배에서 13번 게이트에서 상당히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외곽에서 무리한 전개 속에서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 모래를 피하면서 전개해야 되는 부분이죠. 5번을 인정하고 8번만 나이스 태양 그냥 한 방으로 봐요. 여기는 5번 8번에 한 방 맞고는 보입니다. 뭐 기본적으로 나이스 태양도 52면은 지난번에 뛰는 거니까 안정적인 주행 자세 밸런스 모두 다 맞추고 나온 마필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나이스 시리즈의 문병기 중에서 마필 중에 나이스 태양이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마필이에요. 잠재력 자체가 상당히 좋은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저는 5번, 8번에 맞고 한 방만 공략하고 들어갈게요. 2번만 일동박수가 있는데 이 마필도 지난번에 뭐 거센반격, 금악파이어 상당히 뭐 강한 상대들과 뛰었지만 지난번에 1분 28초 8이 이게 최선이에요. 나이스 태양은 지난번에 승급전에 맞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이즈가 달라요. 아무리 봐도 8번이 좀 더 빨리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5번, 8번 여기를 한 방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경주입니다. 국내산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이 레이스 자체는 7번마 판크레이지 이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뭐 김효정 기수가 타고 지난번에 무너지는 마필이었죠.
근데 문세영 기수가 타고도 이 마필을 뒷창만 3번을 했습니다.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전개 운 자체가 상당히 잘 풀려야 되는 마필로 판단되고요. 뭐 기본기는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지만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6번마 마찬가지로 6번도 정우 포에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닙니다. 그냥 이번 경주는 제가 그냥 승부 경주를 취소하고 오픈을 할게요. 이번 경주는 그냥 제가 오픈을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마 홈크레이지도 그렇게 막 센 마필은 아니고요. 6번마 정우 포에버를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임다민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한 마리는 그냥 확 외곽으로 엄청나게 잡아 돌렸죠. 그리고 한 마리는 또 선행을 가서 한 바퀴 잡아 돌렸고. 근데 정우 포에버는 기본적인 순발력도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일단 되는 마필이에요. 제가 봐서는 4번째 정도는 따라 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우 포에버가. 그렇기 때문에 1분 57초 지난번에 잘 뛰어줬습니다. 이번에는 4번째, 5번째 따라가면 돼요. 6번만 정우 포에버를 축으로 놓고 공략할게요. 여기 3번만 순간 터치도 부담량 57.5에서 57.5예요. 너무 무겁고 터진다면 4번만 템버거가 되겠습니다. 추입으로 지난번에 처음으로 우습보를 했던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다리 바꿈을 하지 못했는데 지난번 경주에서 처음으로 다리 바꿈을 하면서 가능성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음파 챔피언 토요경마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입상했잖아요. 1600m 거리가 늘었지만은 템버거의 변화가 시작이 되었다.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6번, 4번의 막공 이쪽으로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 자체가 그렇게 빠른 흐름은 아니에요. 안쪽에 1번만 주먹쳐놔도 선행을 가야 되는데 그 원사이드하게 뭐 선행 가는 마필 자체는 아닙니다. 이 마필도요. 약간 기복을 약간 보여줬고 지난번에 문세영 기수가 주먹천하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밀어서 선행을 가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스트에 무너졌던 부분이고 3번만 순간 터치는 부담량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4번만 템버거는 처음으로 지난번에 우스포를 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취입을 했기 때문에 4번을 봐야 되고 6번만 정우 포에버는 그 다음으로 봐야 되는 마필 6번 정호 포획을 놓고 4번 쪽으로 템버거 쪽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국내선 4등급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항우 최강 엄청나게 좋은 앞말이죠. 제가 봐서는 이 4세 마필 이제 4세가 된 거잖아요. 4세 마필 중에 항우 최강이 가장 센 마필로 봐요. 근데 이번에 55km 부담리가 올라갔고 거리 1600m 선행을 가기에는 조금 무리를 둬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당히 조금 무리한 전개 속에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고민이 약간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에서는 좀 더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뭐 편하게 레이스 전개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뭐 8번마 럭키바 아운스 문세영 기수가 탔다는 이유만으로 많이 팔리는 마필입니다. 국내상 5등급 경주에서 3착 승권을 하고 최근 2번의 경주에서 강한 상대들과 만나면서 사착을 했어요. 뭐 퀸톱 찬란한 날 나이스 태양 토클레스 뭐 상대들이 강했어요. 강했는데도 딱 이 정도예요. 근데 이 마필의 럭키바 아운스의 특징은 뭐냐면 강한 상대들과 뛰어도 3착 4착 약한 상대들과 만나도 3착 4착 이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기복을 가지고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지난번에 뛰는 거 보니까 와 완전히 살아났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편성 자체도 그렇게 뭐 강한 편성도 아니고 해볼만도 하고 모리도 맞아봤고 의외로 인기권에 좀 멀어져 있기 때문에 5번, 8번의 막권 정도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구경주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번만 항우 최강이 여기서 부러지면은 완전히 이제 중배당까지도 노려볼 수가 있어요. 딱 그렇게만 5번만 항우 최강이 느낌 자체가 그렇게 세게 오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제가 승부처로 가져가는 경주 편성입니다.
앞쪽에 1번마 엔딩 파이어 지난번에 바짝 따라붙으면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1등, 2등, 3등이 지난번에 마지막에 뭉쳐서 들어오는 경주 편성이었어요. 약간 모래를 조금 피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엔 진짜 11번 게이트에서 정말 바짝 따라붙었어요. 그냥 모래를 안 맞고 문세영 기수가, 안토니오 기수가 정말 따라붙으면서 정말 그 사이 있지 않습니까? 갖다 들이대가지고 모래를 별로 안 맞았어요. 이게 문세영 기수인데 안쪽에 갇혀버릴 수가 있어요. 5번마 모닝다월 일단 부담량 57kg까지 올라갔고 외곽에서 이제 선행으로 전기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일단 주로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1번보다는 5번이 더 좋은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주로 자체가 가볍다면은 토요경마 주로 자체가 가벼웠잖아요. 5번마 모닝다울 일단 봐야 되는 부분이고 9번 몬타체 지난번에 모래를 안 맞으면서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던 마필입니다. 근데 여기에 6번마 캡틴 상치리까지 붙을 수 있는 세력이에요. 여기에 인기권에 약간 멀어져 있는 마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많이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제가 봐서는 무조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뭐 굳이 뭐 이 정도 충분히 제가 봐서는 우승까지 가능하다. 충분히 1번, 5번 요런 마필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판단되기 때문에 요거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9경주, 10경주 연타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5번마 연이일출 상당히 잘 띄워주고 있습니다. 1200m에 최강자의 마필들과 뜨면서도 엄청나게 잘 뛰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취입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예 이제 맨바닥에서 취입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11월 달까지만 뛰는 거 보더라도 몸쪽 안쪽이 무거웠고 선행형 마필들이 무너졌잖아요. 또 5번 연일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이번 연타로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외곽에서 무빙을 뜰 수 있는 11번마 장상 클리어 이 마필을 좀 더 세게 보고 들어가야 되겠죠. 이 마필은 지난주에 뛰었던 용암보스가 우승을 했던 경주 편성입니다. 그 마필을 이겼고 13주에 공백을 있는데 조교 자체가 엄청나게 세게 했어요. 그냥 완전히 뭐 병합적으로도 열심히 했고 토요경마에서 마지막 경기에서 우승을 했던 최강블레이드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뭐 괜찮았었습니다. 2등급 마필하고도. 근데 외곽에서 무빙을 잘 뛸 거예요. 워낙에 뭐 인건이가 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모래도 잘 맞고 또 잘 피하고 워낙에 중속에서 반응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만큼 11번마 장상클레어 이 마필을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2번마 라운 자이언트가 가장 1순위라고 보셔야죠. 뭐 기본기도 있고요. 지난번에 졌지만은 차라리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굳이 지난번에 엄청나게 밀어서 선행을 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바에 차라리 이번에 따라가도 될 것으로 보여요. 일단 뭐 2번하고 11번 안쪽에 1번 레전드대 이런 마필들이 있잖아요. 2번은 따라가도 된다고 판단됩니다. 11번, 2번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부산 경마가 의외로 좀 더 재미있는 경주들이 많기 때문에 부산 경마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겠고 끝나고 한 번 더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분석을 했을 때 좀 취입만 위주로 분석했던 부분을 조금 바꿔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 좀 앞선에 가는 마필들도 유리하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개 한번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의 부족한 부분 일요 경마에서 꼭 채우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